안녕하세요. 김명한TV의 김명한입니다. 자, 책을 읽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까요? 자, 책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독서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독서를 열심히 했음에도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독서한 효과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자, 제가 추천해 드리는 독서법은 바로 위대한 우리의 선조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독서법입니다. 바로 초서 독서법입니다. 자, 이 초서 독서법은 단순히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읽은 내용을 기록하는, 즉 초서하는 독서법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초서 독서법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서 독서법은 읽은 내용을 자기 자신만의 글과 표현으로 정리하는 독서법이죠. 그래서 책의 내용과 자기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의식, 모든 경험을 융합시켜서 이 책의 내용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반합, 새로운 어떤 지식과 의식, 경험을, 어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주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하는 독서법입니다. 한 권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초서 독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지식만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의식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창조, 복고창신의 독서법이며 창조의 독서법이죠. 그래서 이 초서 독서법은 지금같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창조와 융합의 시대에 가장 훌륭한 독서법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천재를 만드는 독서법, 실제로 초서 독서법을 하면 6개월만 하면 정말 자신이 훨씬 더 천재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1000만 권의 책을 읽어도 자신의 말과 표현으로 제대로 정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독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수 독서법이 최고의 독서법이라면 이렇게 쓰고 정리하고 융합하고 새로운 의식과 지식을 창조하는 초소 독서법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퀀텀 독서법은 어떤 독서법일까요? 그렇다면 퀀텀 독서법은 필요 없는 독서법일까요? 세상에 완벽한 독서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초소 독서법만으로만 독서를 하게 되면 도서관에 있는 많은 양의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소 독서법이 좀 더 완벽한 독서법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독서법이 바로 다독을 위한 퀀텀 독서법이 되겠습니다. 퀀텀 독서법은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다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독서법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또 연구 논문을 쓰는 어떤 대학원생들에게, 또 어떤 한 가지 분야를 정말로 계속 수십 년 이상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에게 퀀텀 독서법을 제가 추천합니다. 초소 독서법이 아닌 퀀텀 독서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100권의 책을 참조하는 것보다 1000권의 책을 참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되기 때문이죠. 1000권의 책을 참조하는 것보다 5000권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됩니다. 그것은 그 깊이와 내공,
또 차원과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독서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세 가지 독서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초소 독서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입학하면 입학해봤자 진도를 따라갈 수 없고 중도에 포기해야 되겠죠. 독서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자기가 많은 양의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초소 독서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를 입학하는 거, 대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퀀텀 독서법으로 최소한 5,000권 이상의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초소 독서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5,0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초소 독서법이고요. 독서법에도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슬로우 리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다독이 왜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 왜 다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해 드렸고요. 자기가 만약에 5,000권을 읽지 않았는데도 초소 독서법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분들 은 반드시 퀀텀 독서와 초소 독서법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자, 독서법은 하나의 연장과 같다고 말씀해 드렸죠. 자전거 타기처럼 스키 타기처럼 배워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독서를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수준에 그냥 만족하면서 독서를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효과적인 독서를 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독서를 해서 자기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좀 더 자기가 리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효과적인 독서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퀀텀 독서법과 초소 독서법,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독서법, 자기가 독서하는데 투자하는 시간 대비 노력 대비 훨씬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독서법, 어떻게 보면 퀀텀 독서법과 초소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퀀텀 독서법은요,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셔서 직접 독서법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고요. 2달 전 사전 마감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또 2020년 제가 상반기 한 3, 4월 달쯤부터는 혹시라도 퀀텀 독서법 수업 이제 더 이상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3월 1일 3일 전부터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독서법 수업을 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쉬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뉴욕 김명한 칼리지, 뉴욕에 3월 달에 가서 제가 뉴욕 김명한 칼리지를 더 도전하고 또 실제로 거기서 독서법 수업을 하고 또 잘 되면 책 쓰기 수업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뉴욕에 가기 때문에 뉴욕 김명한 칼리지가 제 꿈이고요. 저도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요. 또 저도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퀀텀 독서법은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한글은요, 밑에 받침법이 있지 않습니까? 받침법이 있기 때문에 한글보다 영어는 훨씬 더 놀라운 퀀텀 리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본질과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글로 독서를 할 때 하고 영어로 독서할 때 하고 중국어로 독서할 때 하고 일본어로 독서할 때 우리 뇌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다 각각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라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인류의 발명품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는 연구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하게 재미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산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제가 확신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퀀텀 리딩은 일본어나 한자나 한글, 저기 중국어도 전 세계 어떤 언어든지 독서, 퀀텀 리딩의 본질과 원리는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원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뉴욕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년 전부터요, 뉴욕에 1년에 두세 번씩 가서 뉴욕 공국도서관에서 계속 틀을 닦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독서법 훨씬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연구를 하는 뭐 연구원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주부라도 독서력이 좋다면, 독서력이 탁월하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독서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수준 높은 독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독서를 하기 전에 무턱대고 무작정 독서를 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독서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 훌륭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링컨도 얘기했죠. 무조건 도끼로 나무를 하기보다는 그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계속 가는, 그래서 도끼의 날이 날카로울수록 우리가 나무를 하는 게 굉장히 더 빨라지고 쉬워지겠죠. 근데 도끼의 날이 굉장히 무디다면 정말 한 그루의 나무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독서력을 향상시킨다는 것, 좋은 독서법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명한TV의 김명한이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김명한 칼리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7주 만에 작가 되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광화문 교보문고하고 강남 교보문고에 가시면 부의 5가지 법칙이 그 매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잠실 교보문고는 광고를 안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디입니까? 광화문 교보문고하고 강남 교보문고에 가시면 요 책이 매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읽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책이고요. 1만권 인생책 제가 1만권 인생책 제가 말씀해 드렸죠. 꼭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